작은 부품 하나가 로봇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로봇이 날달걀을 안 깨고 짚는 비결, 힘을 숫자로 느끼는 감각, 로드셀입니다. 로봇 팔 끝에 달린 집게가 날달걀 하나를 천천히 집어듭니다. 껍데기는 멀쩡하고 노른자도 무사합니다. 조금만 세게 주면 껍데기가 깨지고 조금만 약하면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사람은 이 아슬아슬한 경계를 손끝 감각으로 압니다. 계란을 쥘 때와 벽돌을 쥘 때 손가락에 주는 힘이 다르죠. 그런데 로봇의 집게에는 신경도 살갗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를 대체 무엇으로 느낄까요? 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을 로봇이 읽을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장치 이야기입니다. 힘을 숫자로 바꾸는 장치, 사실 우리는 매일 밟고 있습니다. 바로 체중계입니다. 아침에 그 위에 올라서면 우리 몸무게가 곧바로 숫자로 뜹니다. 몸이 누르는 힘을 화면 위 숫자로 통역해주는 것이죠. 그 얇은 판 안에는 로드셀이라는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밀가루를 계량하는 저울에도 택배 무게를 재는 저울에도 똑같이 들어있죠. 로드셀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나 매달린 무게를 받아 그 크기에 딱 비례하는 정의, 신호로 바꿔줍니다. 힘은 아날로그 세계의 감각이고 숫자는 디지털 세계의 언어입니다.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로드셀입니다. 로드셀이 힘을 읽는 원리는 놀랄 만큼 단순한 사실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힘은 물체를 아주 미세하게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딱한 금속은 절대 안 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도 힘을 받으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 늘어나거나 눌립니다. 수영장 다이빙 보드를 떠올려 봅시다. 사람이 그 끝에 올라서면 보드가 아래로 휩니다. 무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휘죠. 금속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 휘어짐이 너무 작아 맨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변형의 크기를 정확히 잴 수만 있다면 지금 얼마만 한 힘이 걸렸는지를 역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한 변형을 무엇으로 읽어낼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인 게이지가 등장합니다. 머리카락처럼 얇은 금속 선을 지그재그로 촘촘히 접어 얇은 필름에 붙인 부품입니다. 이걸 로드셀 금속 표면에 단단히 접착합니다. 이제 표면이 힘을 받아 늘어나면 위에 붙은 금속 선도 함께 늘어납니다. 선이 늘어나면 가늘고 길어지죠. 고무줄을 양쪽으로 당기면 얇고 길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가늘고 길수록 전기가 지나가기 힘들어집니다. 즉 저항이 커집니다. 반대로 표면이 눌리면 선은 짧고 굵어져 저항이 작아지죠.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는 눈에 안 보이는 변형을 전기 저항의 변화로 바꿔주는 번역기입니다. 이제 힘이 저항이라는 전기의 언어로 한 걸음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저항 변화가 어처구니 없이 작다는 것입니다. 힘이 걸려도 저항은 겨우 수천분의 1 남짓밖에 안 바뀝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는 보통의 저항계로는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리한 회로를 씁니다. 휘트스톤 브리지입니다. 저항 4개를 양팔 저울처럼 균형 맞춰 연결한 회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쪽 팔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 출력 전압은 정확히 0입니다. 그런데 게이지 저항이 아주 살짝만 변해 균형이 깨지면 그 미세한 불균형이 곧바로 전압 차이로 나타납니다. 저울이 한쪽으로 아주 조금 기우는 것과 같죠.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해 읽을 수 있는 전압으로 키워주는 장치, 그게 브리지입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봅시다. 로드셀의 몸통은 그냥 아무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특정 방향의 힘을 받으면 딱 정해진 자리에서 잘 휘도록 정교하게 깎아 만든 금속 구조물입니다. 생김새에 따라 막대 모양 B명, 알파벳 S를 닮은 S형, 원통형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잘 휘는 자리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여러 개, 보통 4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4개로 휘트스톤 브리지를 꽉 채웁니다. 이렇게 4개를 다 쓰면 2가지 이득이 생깁니다. 온도가 변해 선이 늘어나는 효과는 서로 상쇄되어 사라지고 힘에 대한 감도는 오히려 몇 배로 커집니다. 결국 로드셀 설계의 핵심은 힘이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실리도록 몸통을 빚는 일입니다. 브리지가 뽑아낸 전압도 사실 아직은 아주 약합니다. 기껏해야 밀리볼트, 그러니까 1볼트의 1000분의 1 수준이라 그대로는 컴퓨터가 못 읽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먼저 이 작은 전압을 크게 부풀리는 증폭기, 그리고 그 아날로그 전압을 디지털 숫자로 바꾸는 ADC입니다. 다행히 이 둘을 한 칩에 담아 놓은 로드셀 전용 부품이 있습니다. HX711입니다. 24비트 ADC에 증폭기까지 품고 있어 저울을 만들 때 거의 표준처럼 쓰이죠. 이렇게 전체 흐름을 한 줄로 이으면 이렇습니다. 힘이 걸리면 금속이 미세하게 변형되고 변형은 저항 변화가 되고 저항 변화는 브리지 전압이 되고 전압은 증폭을 거쳐 마침내 우리가 읽는 숫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로봇이 날달걀을 안 깨고 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힘을 실시간으로 아는 것입니다. 집게가 물체를 쥐는 그 순간의 힘을 로드셀로 계속 측정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둔 목표 힘, 딱 그만큼에 도달하면 더는 쥐지 않고 멈춥니다. 힘이 목표보다 약하면 조금 더 쥐고, 세지면 살짝 풀죠. 측정하고, 목표와 비교하고, 그만큼 조절하는 이 되먹임, 고리가 바로 앞서 다룬 PID 제어입니다. 힘을 느끼기 때문에 로봇은 물컹한, 두부는 뭉개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단단한 볼트는 미끄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상대에 맞춰 쥐는 세기를 스스로 바꿉니다. 감각이 있으면 손이 섬세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위에서 누르는 힘, 즉 무게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느껴야 할 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밀리고 당겨지고 옆으로 쏠리고 비틀리기도 하죠. 그래서 로봇 손목에는 육축 힘, 토크 센서를 붙입니다. 앞뒤, 좌우, 위아래로 미는 힘세 방향과 세 축을 중심으로 비트는 토크세 방향, 이렇게 6방향의 힘을 한꺼번에 읽어냅니다. 로봇이 지금 어느 쪽으로 얼마나 밀리고 비틀리는지를 통째로 아는 셈이죠. 이 감각은 안전에도 결정적입니다. 사람 곁에서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은 예상치 못한 힘이 손목에 딱 걸리는 순간, 즉 무언가에 부딪힌 순간을 즉시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동작을 멈춥니다. 힘을 느끼는 로봇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봇 몸 곳곳에서 힘 센서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눈에 모아봅시다. 먼저 집게에서는 물건을 쥐는 파지력을 재서 놓치지도 부수지도 않게 조절합니다.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는 발바닥에 닿는 접촉력을 읽어 지금 몸무게가 어느 발에 실렸는지를 알고 균형을 잡습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구멍에 끼워 넣는 조립 작업에서는 끼우는 힘을 느껴 부품이 걸렸는지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판단하죠. 로봇 손끝에 촘촘히 깔린 촉각 센서는 사람 지문처럼 표면에 미세한 압력 분포까지 읽어냅니다. 이렇게 힘을 느끼기 시작하면 로봇의 움직임에 조심성이 생깁니다. 무작정 세게 밀어붙이는 대신 상대를 살피며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숫자 감각을 아주 가볍게만 얹어봅시다. 스트레인 게이지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게이지율이라는 값으로 나타냅니다. 흔히 쓰는 금속 게이지는 이 값이 대략 2입니다. 변형이 2배 커지면 저항 변화율도 2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 변형은 정말 작습니다. 100만 분율, 즉 마이크로 스트레인이라 부르는 단위로 잽니다. 100만 분의 몇백 수준의 늘어남을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로드셀에는 정격이라는 게 있어서 5kg용, 10kg용처럼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력 감도는 흔히 밀리볼트 퍼 볼트로 표기하는데 대략 이 정도가 많죠. 식으로는 저항 변화율이 변형의 게이지율을 곱한 값과 같다. 딱 이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센서라도 두 가지 준비를 안 하면 값이 어긋납니다. 첫째는 0점, 영어로 테어입니다. 저울에 빈 그릇을 먼저 올려놓고 0으로 맞추는 그 동작이죠. 그래야 그릇 무게는 빼고 담은 재료 무게만 정확히 잽니다. 둘째는 교정,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이미 무게를 아는 추를 올려서 센서가 그 무게에 정확히 맞는 숫자를 내도록 기울기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 둘을 안 하면 숫자는 나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로드셀에는 은근한 오차들이 있습니다. 무게를 올려놓고 가만히 둬도 값이 조금씩 스멀스멀 변하는 크리프, 올릴 때와 내릴 때 값이 살짝 다른 히스테리시스, 온도가 바뀌면 값이 떠내려가는 온도 드리프트가 그것이죠. 이 오차들까지 다스려야 비로소 정확한 저울이 됩니다. 그럼 이 로드셀을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실제로 읽는 방법을 봅시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HX711 칩을 MCU,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직렬 통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칩이 이미 증폭하고 디지털로 바꿔 놓은 숫자를 MCU가 한 줄씩 받아옵니다. 프로그램의 순서도 자연스럽습니다. 먼저 전원을 켤 때 아무것도 안 올린 상태에서 0점을 잡습니다. 그 다음 미리 구해둔 교정값을 곱해 날것의 숫자를 실제 힘이나 무게 단위로 환산하죠. 그런데 값을 받다 보면 손 떨림이나 주변 진동 때문에 숫자가 잘게 떨리곤 합니다. 이럴 땐 여러 번 읽어 평균을 내면 값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앞서 센서 노이즈와 필터 편에서 다룬 그 방법을 여기서 그대로 씁니다. 힘을 재는 센서가 로드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형제들을 나란히 비교해 봅시다. 지금까지 본 스트레인 게이지 로드셀은 가만히 놓인 무게를 정밀하게 재는 데 최고입니다. 반면 앞전, 즉 피에조 센서는
순간적인 충격이나 빠르게 변하는 힘을 아주 잘 잡지만 가만히 눌린 정적인 힘에는 약합니다. 전하가 시간이 지나면 슬며시 새어나가기 때문이죠. 정전 용량식은 손가락이 살짝 닿는 가벼운 터치를 감지하는 데 쓰입니다. 힘감지 저항, 줄여서 FSR은 값싸고 회로가 간단해 만만하지만 정밀도는 낮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눌렸는지만 알면 될 때 쓰죠. 이렇게 저마다 자리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한 무게와 힘을 재는 일, 그 무거운 책임은 여전히 로드셀의 몫입니다. 힘 센서를 두고 흔히 하는 오해 4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금속은 안 휜다는 생각.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일 뿐 힘을 받으면 언제나 극미세하게 변형됩니다. 그 변형이 바로 측정의 출발점이죠. 둘째, 로드셀은 무게만 잰다는 생각. 무게뿐 아니라 잡아당기는 장력도, 비트는 토크도 얼마든지 잽니다. 셋째, 세게 눌러야 반응한다는 생각.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극미세한 변형만으로 충분하고 오히려 전격을 넘겨 너무 세게 누르면 몸통이 영구히 변형되거나 아예 망가집니다. 넷째, 비싸면 무조건 정확하다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로드셀도 교정과 온도 보상, 그리고 힘이 제대로 실리게 하는 올바른 설치가 뒷받침돼야 비로소 정확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꿰어봅시다. 힘이 걸리면 금속이 미세하게 변형되고 그 변형을 스트레인 게이지가 저항 변화로 바꾸고 휘트스톤 브리지가 그 미세한 불균형을 전압으로 드러내고 증폭기와 ADC가 그 전압을 우리가 읽는 숫자로 만듭니다. 이 사슬 하나로 로봇은 2가지를 얻습니다. 힘이 걸렸는지 아닌지만 봐도 무언가에 닿았다는 접촉을 알아채고 그 세기의 숫자까지 읽으면 저울이 되고 집게의 파지력이 되고 걷는 로봇의 균형이 됩니다. 결국 로드셀은 힘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각에 눈금과 숫자를 달아주는 부품입니다. 이것이 로봇이 손끝의 힘으로 세상을 조심스럽게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출퇴근 등하굣길, 짧아도 매일이면 실력이 됩니다. 구독하고 내일 한 조각 더.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